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인 대학생 민수가 겪는 성장과 기회를 믿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닌 쇠사슬과 번호표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사람의 실종이 어떻게 살해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범죄 구조가 있었는지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에서 당신이 느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기록 하나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라진 청년, 그리고 남겨진 진실. 밤 2시 14분. 인천공항 입국장 모니터에는 도착 예정이라는 문구가 떴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메시지가 한참 없었다. 연락이 두절된 지 41시간째.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장은 너무 평범했다. 카페에서 잠깐 쉬다 숙소 들어갈 듯.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캄보디아 캄포주 범죄단지라 불리는 지역. 그가 향한 곳은 카페도 숙소도 아니었다. 며칠 뒤 언론은 한 줄 속보를 내보냈다. 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에서 시신으로 발견. 공항에서 기다리던 가족은 귀국편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장례 일정을 기다리게 된 셈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사라진 순간부터 두려움에 떨며 살아있었던 마지막 몇 시간을 따라간다. 왜 그는 그곳으로 갔는가?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어떻게 죽음으로 끝났는가? 그리고 이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그곳은 지금도 살아있고 왜 또 다른 한국인이 동일한 길로 가고 있는가? 이제 그의 발걸음을 되짚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20살 후반에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대학생. 특별히 위험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생활 패턴은 규칙적이었다. 과제 제출 날짜를 잘 지키고 시험 때는 누구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다. 집에서는 말수가 적고 밖에서는 조용히 웃는 성격. 부모가 보기엔 손갈 일 없는 아들, 친구가 보기엔 자극은 없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캄보디아를 향한 건발적 충동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했다. 민수야, 해외 컨벤션 한번 가보면 시야 확 열린다. 준호,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준호는 민수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IT 관련 박람회를 소개했다. 현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보여줄 수 있고 인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부모는 잠시 걱정했지만 민수가 내밀었던 자료들, 박람회 명칭, 일정표, 참여국 목록, 그 어느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검색하면 실제로 존재했다. 표면은 완벽했다. 여행 경비도 높지 않았다. 준호가 말하길 팀으로 가서 묶으면 항공 숙박 80만 원이면 충분. 기획사 패키지보다 싸고 학교 주최 활동보다 자유롭고 직접 경험해 보겠다는 그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출국 하루 전 집안에는 여행 특유의 산만한 기분이 떠돌았다. 새 반팔 2벌, 노트북, 카메라, 한국 라면 몇 개. 민수는 짐을 천천히 접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번에 가서 사람들 좀 많이 만나볼 거야. 잘했지. 겁먹지 말고.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영영 다시 듣지 못할 마지막 목소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출발 당일 아침 8시, 민수는 인천공항 버스에 탔다. 창밖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고 그날의 공기는 여느 해외여행 출국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공항에서 그는 친구들과 셀카를 찍었다. 여권을 들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캄보디아 첫 방문 기념 키읔키읔. 단톡방엔 하트와 웃음 표시가 연달아 올라왔다. 심지어 누군가는 농담도 했다. 야, 거기 위험하다던데? 납치 조심 키읔키읔키읔. 그때 그 농담은 사소한 장난이었다. 하지만 나중엔 예언이 되어버렸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연락했다. 민수 형, 도착하면 연락 줘. 위치 어디야? 준호 잠시만, 지금 미팅 중. 공항 도착하면 안내인 있을 거야. 문제는 그 안내인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진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다. 그러나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준호를 믿었기 때문이다. 밤 10시 50분 비행기 문이 닫히고 활주로에 몸을 밀어넣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과 바람이 섞인 소리가 기체를 울렸고 민수는 이어폰을 꽂았다. 기내등이 은은하게 줄어들고 주변 승객들은 하나씩 잠들어갔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민수의 여행은 희망의 장면이었다. 새로운 나라, 첫 해외 박람회, 커리어 확장, 그리고 돌아오면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 하지만 기록된 현실은 그 반대였다. 그가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가까운 사람과 연락이 끊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5시간이었다. 호텔 체크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이동 흔적 역시 없다. 도착 직후 민수를 데려간 건 박람회 스태프도 관광 가이드도 아니라 범죄 조직과 연결된 현지 픽업맨 비나였다. 그가 탑승한 검은 승합차. 그 문이 닫히던 순간 민수의 모든 선택지는 삭제되었다. 민수가 캄보디아 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온 시각은 오후 3시 17분. 공항 CCTV는 그가 혼자서 수화물을 들고 로비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그 후로 행적이 뭉툭하게 끊긴다. 도착하면 안내인이 있을 것이라는 준호의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실제로 민수 앞에 한 남자가 먼저 다가왔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현지인, 몸에 딱 맞는 흰 셔츠를 입은 남자. 민수가 미처 이름을 묻기도 전에 손을 내밀었다. 민수 씨, 맞죠? 저는 비나입니다. 일행 두 분은 먼저 숙소로 갔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준호가 보낸 연락, 안내인이 있다는 말, 모든 조각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져 보였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덜컹거리는 시트 냄새, 약하게 스며든 담배 향. 민수는 창가 쪽에 앉았다. 처음 10분은 평온했다. 그러나 창밖 풍경은 공항에서 멀어지는 속도에 비해 도심으로 향하지 않았다. 후덥지근한 열기, 아스팔트가 끊기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다. 오토바이, 먼지, 인적 드문 건물들. 민수는 그제야 작은 의문을 가졌다. 호텔이 어디 쪽이죠? 민수. 비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관광지랑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일정 변경됐어요. 오늘은 사무실 먼저 들러야 합니다. 그 말은 어색했다. 하지만 일정 변경이라는 말 한 줄이 의심을 덮어버리는 데에는 충분했다. 첫 해외여행, 첫 비즈니스 기회. 민수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해버렸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와이파이는 없었고 데이터는 터지지 않았다. 위치 공유는 한국을 벗어나며 해제된 상태. 그는 사실상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5시 2분, 차는 낡은 공장지대 같은 지역으로 들어갔다. 건물 벽은 껍질처럼 벗겨져 있었고 출입문 앞엔 철제 게이트와 검은 유리창이 달려 있었다. 민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경계가 떠올랐다. 여기 숙소 맞나요? 그는 다시 물었다. 비나의 대답은 짧았다.
단 4글자에 가까운 말. 잠깐이면 됩니다. 차량 문이 안에서 잠겼다. 민수가 손잡이를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제야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비나는 통화 중이었고 그의 목소리엔 민수를 언급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숫자와 손짓은 선명했다. 그가 상품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감각.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잘못된 곳에 들어왔음을 완전히 자각했다. 건물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휴대폰엔 단 한 번 한국으로 보내려던 메시지 초안이 남아 있었다. 형, 여기가 좀 이상해. 그러나 그것은 보내지지 않았다. 신호도 없고 남겨둘 수 있는 기록도 없었다. 3층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좁은 복도, 철문, 감시 카메라, 그리고 미묘하게 울리는 사람의 목소리. 비나는 철문을 열며 말했다. 박람회는 내일. 먼저 설명부터 듣습니다. 민수가 들어간 공간엔 책상도 프로젝터도 안내 브로슈어도 없었다. 대신 침대 2개와 쇠사슬이 있었다. 이 순간부터 민수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은 그의 가족이 평생 알 수 없었던 빈 구간을 채운다. 철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는 민수의 귀에 오래 남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여기는 숙소도 박람회 사무실도 아닌 폐쇄 공간이라는 걸. 방은 3평 남짓. 벽은 곰팡이로 얼룩졌고 천장엔 작은 펜 하나가 느리게 돌고 있었다. 열리지 않는 창문,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철문. 바닥엔 뜨거운 공기만 가득했다. 민수의 눈은 방 안의 낯선 사물에 멈췄다. 침대 아래 쇠사슬, 벽면에 박힌 고리, 그리고 책상 위엔 오래된 스마트폰 여러 대. 누가 쓰던 건지 모를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그때 다른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짧은 머리, 팔에 자국이 남은 흔한 범죄단지 조직원의 모습. 민수는 그와 눈을 마주쳤지만 남자는 사람을 보듯 보지 않았다. 재고를 확인하듯 평가하듯. 이름. 민수는 대답하려 했으나 그는 말을 자르듯 다시 물었다. 이름 필요 없다. 이제부터 넌 23번이다. 그 숫자는 방 안의 침대 머리맡에도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이름은 소용없었다. 민수는 사람에서 번호로 떨어졌다. 남자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투자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 겉보기엔 합법 사업처럼 보이는 서류. 하지만 실제 목적은 명확했다. 송금 인출 주민등록 대포계좌 생성 협조. 협력 거부 시 처벌 가능. 종이 뒷면엔 캄보디아어와 영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탈출 시도 시 즉각 처벌. 귀국은 협조 완료 후 가능. 민수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박람회 때문에. 남자는 테이블을 세게 쳤다. 탁! 소리가 방을 흔들었다. 박람회? 그건 미끼였다. 그 한 문장이 민수가 믿어야 할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일단 휴대폰 줘라. 남자의 손이 민수의 폰을 빼앗았다. 잠금 해제 요구가 들어왔다. 민수가 망설이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누군가 신호를 주자 다른 남자가 끌려 들어왔다. 그는 두 눈이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트고 손목엔 구멍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수를 보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4일째 안 되면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말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몸 같았다. 민수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움은 그 다음이었다. 남자가 휴대폰을 가리켰다. 이제 넌 23번이다. 우리가 시키는 건 하나다. 돈을 가져오면 살고 거부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액정에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지금까지 살아온 23년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숫자 23번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 쇠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선풍기는 천천히 돌아갔고 문 밖에선 발자국 소리와 욕설이 어지럽게 섞여 들렸다. 잠들 수 없었다. 벽에 붙은 번호 23, 그리고 책상 위 전화기. 그것이 민수의 세계 전부가 되었다. 그는 메시지를 한 줄 쓰려다 지웠다. 엄마, 나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 그 말도 결국 보내지지 못했다. 곧 그는 더 큰 요구를 받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선 협조해야 했다. 하지만 협조는 곧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었다. 민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살아남는가 아니면 양심을 지키는가. 민수가 번호 23번이 된 지 정확히 이틀째. 그는 아직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 휴대폰과 지갑은 빼앗겼고 샤워는커녕 세면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방의 공기는 눅눅했고 침대 매트리스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냄새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여기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아니라 의지부터 썩어갔다. 조직은 민수에게 첫 명령을 내렸다. 비나는 새벽 1시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들어 있던 민수는 번쩍 일어났고 그 옆엔 노트북과 계좌 목록이 놓였다. 23번. 오늘부터 일 시작한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SNS DM 기록,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전화번호 수십 개가 정리돼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해. 코인, 부동산, 공동계좌. 믿게 하면 된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저 그런 일 못해요. 사기잖아요. 비나가 짧게 웃었다. 눈에 웃음기가 없었다. 못하면 죽는다. 말이 아니라 사실 통보였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거부.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사람 속여서 살아남고 싶지 않아요. 순간 방은 고요했다. 그리고 1초 뒤 폭력이 내려왔다. 퍽! 뺨에 충격이 날아들었다. 몸이 옆으로 쓰러졌고 시야가 흔들렸다. 귓속에서 울리는 삐소리가 멈추질 않았다. 비나는 천천히 앉아 민수의 턱을 들었다. 내가 속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잡아와야 한다는 뜻이야. 어느 쪽이 양심이냐? 내가 죽는 건 양심이고 우리가 죽이는 건 현실이야. 칠흑 같은 논리. 거부할수록 벽만 다가왔다. 23번의 방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4일차 아침 민수가 눈을 떴을 때 옆 침대엔 한 남자가 새로 누워 있었다. 팔목엔 동일한 번호표 26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도 잡혀온 거예요? 죽겠어요. 저 어제 한 명 속였어요. 그 사람 전 재산 보냈어요. 그의 눈 아래엔 푸른 멍이 져 있었고 손목은 붉게 부은 채였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협조하면 가해자가 되고 거부하면 피해자로 끝난다. 26번은 민수를 잡고 흔들었다. 형, 저 내일까지 200만 원 못 만들면 끌려가요. 저 살고 싶어요. 살아야 하잖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방은 옳은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다. 그리고 결정적 시험이 왔다. 6일째, 비나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다. 23번. 오늘이 마지막 선택이다. 그 종이는 전화로 넘어갈 대상 목록이었다. 일면식 없는 사람들, 그저 이름과 계좌와 투자 금액만 적힌 목록. 30명. 하루에 최소 5명만 속여. 그러면 밥 준다. 한 사람도 못 속이면. 말끝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벌써 26번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는 사라졌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는 벽에 붙은 매직으로 적힌 숫자 23을 바라봤다. 나는 살기 위해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가? 아니면 양심을 지키고 죽을까? 이 선택 앞에서 민수는 결국 손을 떨며 키보드를 잡았다. 협조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었다. 민수가 23번 번호를 받은 지 9일째 되던 밤이었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선풍기 소리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철문 바깥의 발자국은 더 드물게, 그리고 우연처럼 찾아왔다. 비나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방 앞을 지나갔다. 철문 닫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문틈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민수의 심장이 갑자기 살아났다. 그는 누워있던 26번의 빈 침대를 바라보았다. 한때 함께 있던 지금은 없는 사람. 그 빈자리만큼 도망칠 이유는 명확했다. 살아나가야 한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나간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바닥에 쌓인 먼지가 발목을 적셨지만 그는 신발조차 신지 않았다. 소리는 살인의 반대편에 있었다. 문을 열었다. 복도엔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살아있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벽을 짚으며 계단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였다. 계단 아래쪽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다. 사람들의 소리, 거래가 오가는 긴장된 목소리, 그리고 탈출과 연결된 생명의 길. 민수는 숨을 들이쉬고 계단 아래로 발을 내딛었다. 그때 복도의 끝에서 철문이 다시 열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23번, 멈춰. 심장이 뚝 떨어졌다. 뇌가 얼어붙었고 다리가 떨렸다. 그러나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도망쳤다. 계단을 2계단씩 뛰어내렸고 발 아래 콘크리트가 쿵쿵 울렸다. 감시자가 2명, 뒤에서 소리가 쫓아왔다. 잡아. 도망간다. 민수는 문으로 달려갔다. 바깥으로 이어지는 좁은 철문. 자유의 경계.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 잠금이 걸린 상태. 거기서 처음으로 민수는 소리 없는 절규를 터뜨렸다. 그는 문 앞에 매달렸고 발 뒤꿈치로 바닥을 긁으며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살고 싶다. 말이 아니라 숨이었다. 신에게 누구에게든. 그러나 남은 건 팔을 붙잡히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의 손목을 잡아 끌었고 그는 바닥을 스치며 끌려갔다. 계단 손잡이가 팔을 스쳐 피가 배었지만 그는 발톱처럼 바닥을 긁으며 버텼다. 제발 살게 해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이후 민수의 실제 행적은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 발견. 캄포주 외곽 강가에서 현지인이 발견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옷과 신체 일부는 훼손되어 있었고 소지품은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한국 경찰이 가족 DNA로 확인한 결과 그는 민수였다. 그는 귀국하지 못했다. 대신 신고서 한 장으로 돌아왔다. 뉴스는 잠깐 보도했고 사람들의 관심은 며칠간 떠돌다 사라졌다. 하지만 가족의 시간은 멈췄다. 민수의 시신이 확인된 지 일주일 후 가족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통해 조사 내용을 전달받았다. 보고서는 짧았다. 단어는 무겁고 건조했다. 피해자는 불법 감금 협박 정황 확인됨. 금전 갈취 목적 조직으로 추정. 사망 시각
정확한 확인 불가. 보고서 속 문장들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비어있는 확인 불가, 추정, 가능성이라는 단어들이 그가 겪었을 공포의 크기를 반대로 증명했다. 한국 경찰은 국제 공조 요청을 진행했다. IP 추적, 송금 기록, 통신 내역. 사라진 휴대폰은 방화로 파기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는 남아 있었다. 민수가 붙잡히기 전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WI-스파이 맥 주소. 그 주소는 캄포 지역의 특정 건물 군집과 겹쳤다. 그중 3곳은 스캐민심 매매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이 운영해 온 것으로 국제범죄감시 DB에 이미 등록된 상태였다. 경찰과 인터폴은 이 건물에 대한 장기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피해자 4명, 중국인 17명, 태국인 6명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민수만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통계 중 하나가 아니라 통계가 말하는 얼굴이었다. 현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 조사 결과 조직은 크게 3층으로 나뉘었다. 브로커층, SNS, 유학, 취업, 행사 참가 명목으로 한국 일본 대만 청년 타깃, 저렴한 항공 숙소 제한 유인, 관리 감금 시설층, 번호 배정 휴대폰 압수, 사기 랜선 금전 유출 업무 강요, 탈출 시 처벌 위협, 일부 실종 처리, 상위 운영자금 세탁층, 암호화폐 거래 소환 전소 연결, 인출 계좌망 관리, 피해 발생 시 인건보다 수익 계산. 민수가 마지막으로 있던 방은 12층 사이의 경계 공간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거부하면 죽는 위치. 그는 그 문턱에서 생을 잃었다. 그 사건은 한국에 무엇을 남겼나? 사건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엔 충격과 분노가 쏟아졌다. 이게 2025년에 가능한 일인가? 관광지라 믿었는데 납치 공장이라니. 우리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더 무섭다. 캄보디아 정부는 사건이 확산되자 범죄 지역 단속을 발표했지만 완전한 폐쇄나 조직 뿌리 제거까지 이르진 못했다. 일부 조직원만이 형식적으로 체포되었고 자금 총책과 운영 라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다. 국제범죄는 개인을 넘고 국가를 넘는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영상, 한 기사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피해를 막아야 할 이유가 된다. 그것이 민수 사건의 가장 무거운 결론이다. 민수가 사라진 그 건물, 그 안에서 울린 신음과 절규, 누군가의 살고 싶다는 말은 벽에 스며들듯 사라졌고 그 장소는 며칠 뒤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다. 시간은 무대 세트를 바꾸듯 새로운 청년, 새로운 여권, 새로운 희생자를 그 자리에 올려놓기만 했다. 민수의 이야기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라진 순간 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범죄는 기억이 아니라 기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7개월 뒤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엔 대만인 2명이 구출되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단순하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다치지 않았다. 조직은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한다. 누군가는 지금도 출국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 비행기 티켓은 민수가 들고 떠났던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눈을 돌리면 또 다른 이름이 23번이 된다. 이 다큐가 말해야 하는 문장. 그는 예외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민수가 그날 다른 비행기를 탔다면, 휴대폰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면, 문이 잠기지 않았던 순간 몇 초만 빨랐다면, 우린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경고는 선동이 아니다. 경고는 예방이다.
마지막 질문.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SNS로 온 출장 제안. 경력 쌓기라는 말. 너무 낮은 비용의 해외 기회.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안내. 연락 두절되는 순간. 이 중 단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그곳은 기회가 아니라 입구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그 입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미 보았다. 민수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막아낸다면 그것이 이 기록의 존재 이유다.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휴대폰 속 제안, 값싼 항공권, 좋은 기회라는 말 한 줄.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민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당신에게 작은 경고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댓글은 한 사람의 흔적을 남기고 다음 피해를 막는 두 번째 장벽입니다. 우리는 잊히지 않도록 계속 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